안녕하세요. 캔서 레지스트리 1강 종양과 암 등록 1차 시 암 등록 전문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및 종양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할 오지영입니다. 암 등록 자료는 국가 암 관련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거나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 및 행정적 결정 과정은 물론 다양한 암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암 등록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암 등록은 암에 대한 임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원발 부위, 조직병리 진단, 병기 등 암에 관련된 중요한 10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런 이론에 대한 기본 원리 그리고 신체 계통별로 암 등록 차트를 리뷰하고 암 등록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암 등록 전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종양의 정의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를 또 알아보고 또 전문적으로 암 등록을 하는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의료 및 보건지도를 기록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는 전사입니다. 의무기록 전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EMR,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인 전자 의무기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페이퍼로서 의무기록이 있었을 때에는 의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술기록지나 퇴원유학지에 대해서 의사가 녹음한 것을 의무기록사가 다시 기록을 해줘서 지원하는 업무를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EMR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트랜스크립션이 일부 방사선학과만 진행한다던가 일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캔서 레지스트리인 암 등록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했을 때 여러분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적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암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하는 거, 개인정보나 그 암 환자가 어떤 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조직학적 진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것을 암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암 등록 전문 인력은요, 아무래도 보다 세분화된 영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전문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를 양성하고 배출하고자 하는데, 특히 암 등록 분야에 대해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에 대한 역량에 대한 표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에게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모든 의료 정보를 검토해서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암 정보들을 수집해서 정보화하는 작업을 이행하는 직무를 암등록 전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또 가지고 있죠. 또한 암등록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암등록 지침에 따라서 암등록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또 수집된 자료는 이제 통계나 분석 자료들을 산출해서 보고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게 되죠. 다음은 암 정보 수집 내용입니다. 암 등록 대상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암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어요.
암에 걸린 최초의 진단일, 최초로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우리가 최초로 진단하는 날짜, 최초 진단일 또는 암 발생 부위라는 거는 해부학적 부위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위, 폐, 간 이런 토포그래피를 나타내고요. 조직학적 진단명은 모르폴로지라고 해서 조직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의 세포로 생겼는지 알 수 있게 하는 M 코드를 얘기를 합니다. 분화도는 정상세포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진단 방법은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죠. CT나 MRI 또는 종양표지자로 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병기는 스테이징이에요. 암이 원발 부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 보통 의사들은 스테이지 1, 2, 3, 4 해서 병원에 갔을 때 당신 위암 1기입니다. 2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병기를 얘기를 하죠. 치료 방법은 그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수술적일 수도 있고요. 방사선일 수도 있고요. 그쵸? 여러 항암화학요법일 수도 있죠. 또 그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 날짜를 적어주게 됩니다. 네, 그런 정보 이외에도 암종별 특이 정보가 있다면 암 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암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암 등록 전문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는요,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 등록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회가 발급하는 인정서를 부여받은 사람만 이 암등록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 암등록 관련된 이런 교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수행하는 초급이나 중급 이상의 교육이라던가 지역 암등록본부에서 시행하는 암등록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암등록 관련 교육 또는 외국 암등록 기관인 미국 암등록협회 NCRA 또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아이마 또 북미 중앙암등록협회 이런 기관들에서 이수한 암등록 교육은 필기시험도 있는데요. 실기시험도 있고요. 그럼 먼저 필기시험은 몇 문항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50문항이고요. 필기시험은요. 시험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래서 암등록에 대한 이론을 주로 시험을 많이 보게 되죠. 암등록 사업에 대한 걸 잘 이해하는지 또 우리 암등록을 알기 위해서는 종양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ICD와 ICD-5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쵸? 이런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론 안에는 이렇게 분화도나 전이에 대한 여러 기본 임상 정보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관리 지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전체 20문항이고요. 시험 시간은 20분인데요. 암등록 코딩을 실기시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발 부위 아니면 조직학적 진단, 분화도, 서머리 스테이지인 요약병기, 편측성 이런 모든 코딩에 대한 실기 시험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등록 지침 배우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필기와 실기 시험의 합격 점수를 한번 볼게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이상이죠? 6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이죠. 100점 만점 중에서 정답률이 최저 40%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암등록 전문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인정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우리 1회 자격시험은요 2019년 8월에 있었고 합격률은 94.5%였어요. 2023년 2월에는 2회 시험이 있었고요. 올해였죠. 합격률은 86.8%였습니다. 미국도 암등록사가 있어요. Certified Tumor Register, CTR이라고 하고요. 미국 암등록 협회인 NCRA 인증위원회에서 개발한 시험에 응시해서 CTR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양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종양은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과다하게 증식된 덩어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네오플라즘, 네오플라지아라고 얘기하고요. 뉴와 그로스가 합해져서 신생물이라는 단어로 쓰여지죠. 또는 튜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면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는 막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증식을 멈춰요. 그런데 암세포는 무한분열을 하게 되죠. 분열을 멈추지 않고 막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분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종양은 악성, malignant와 양성, 비나인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악성을 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카시노마. 원래의 의미는 우리 개 있죠. 크랩. 이 개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나 잘 들러붙고 한번 붙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걸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암을 크랩인 개로 묘사됐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임플란테이션 메타스테시스 이렇게 좀 파종성 전이에 대해서 나오죠. 뭔가 복강 내에 씨 뿌리듯이 암이 전체로 퍼져 있는 걸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자, 종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종양은 비정상적인 핵을 가지고 있어서 분화도의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화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암세포 자체가 수명도 길고 자기재생이 가능한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위 정상 조직을 아주 많이 파괴를 해요. 그리고 정상 조직을 막 뚫고 옆에 있는 주위 조직을 뚫고 들어가죠. 치면 성장하게 되고 또 막 메타스테시스, 전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듯이 뭔가 복강 내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림프절을 타고 전이 된다던가 혈행성 전이로 혈액을 타고 가는 그런 종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종양이 발생한 조직의 세포와 성질에 따라서 상피성 종양인 epithelial tumor, 결체 조직 종양인 connective tissue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상피성 종양은 인체의 피부를 덮고 있는 편평세포,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을 덮고 있는 점막 등의 상피세포에서 유래하는 종양이에요. 보통 선종이라던가 선암이라던가 편평상피암종 이렇게 불려지고요. 두 번째 결체 조직 종양은 피부 밑과 장기 사이에 있는 지방, 근육, 연골, 뼈, 혈구와 같은 세포에서 유래되는 조직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지방종, 섬유종, 지방육종, 섬유육종 이렇게 분류어지죠. 다음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특성을 비교해 놓은 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가고시 면허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는 늘 나오고 있고요. 양성종양은 사이즈 측면에서 작아요. 그렇죠? 근데 악성종양은 좀 크고요. 이 경계선에서 보면은 양성종양은 경계면이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피막에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악성종양은 피막에 쌓여 있지 않아서 경계면 자체가 불규칙하고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죠. 분화도는 양성종양은 고분화도예요. 잘 분화되어 있어요. well differentiated. 악성종양은 poorly differentiated. 저분화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growth rate 천천히 자라요. 양성종양은. 그런데 악성종양은 빨리 자라죠. 자, growth의 패턴을 보면 양성종양은 막 커져요. 그리고 성장해요. 하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성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계속 침륜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전이 부분에서 양성종양은 전이가 없어요. 그런데 악성종양은 전이가 잘 되죠. 자, 재발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종양은 수술로 제거를 하면 재발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악성종양은 수술로 재발이 가능하죠. 자, 마지막으로 예후를 볼까요? 양성종양은 예후가 좋아요. 그런데 악성종양은 종양의 크기나 림프절의 침범 여부나 전이 유무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정리로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첫 번째 1번 악성종양의 특징은 1번 피막을 형성,
2번 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림. 3번 재발이 적음. 4번 고분화도. 5번 저분화도. 자, 여러분 답 뭔지 아시겠나요? 자,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이죠. 악성 종양은 poor differentiated 저분화도라 그랬고 1, 2, 3, 4는 모두 양성 종양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분화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양성 종양 세포를 의미한다. 2번 종양이 발생한 모기관의 구조와 유사하다. 3번 기원한 세포의 모양과 유사하다. 4번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한다. 5번 크기, 형태, 행 모양이 매우 일치한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이죠.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은 저분화도에 대한 악성 종양에 대한 의미이죠. 네, 잘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상피세포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1번 아스트로사이토마, 2번 루케미아, 3번 말리그넌트 림포마, 4번 마이오사코마, 5번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 자, 몇 번일까요? 우리 앞에서 상피세포와 결체조직 세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네, 상피성 종양은 인체의 피부를 덮고 있는 평평세포,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을 덮고 있는 점막 등의 상피세포에서 유래하는 종양이죠.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는 상피성 종양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